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건 위안부 소송뿐만이 아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이 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언급되고 있다. 재판거래 의혹의 상대는 다름 아닌 청와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차한성 전 대법관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함께한 자리에서 그는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년 동안 충실하게 짙어지는 청와대와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권력 앞에 스스로 공정함을 내려놓은 대법원. 기울어진 법의 저울은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마저 무너뜨렸다. 이번 사안을 보면 이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킨 거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문제 해결 시스템이 기능을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것이고요. 헌법적 가치를 물러나게 한 것이라서 사법농단이 바로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느냐고 묻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도는데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거라고 믿었는데 법원의 저울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검찰에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유지해 왔는데요. 이번 사법농단 의혹으로 그 민낯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판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만든 것일까요? 문제의 근원을 알아보기 위해선 우리 법원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주어진 권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대법원장은 3,000명에 가까운 판사들, 그리고 약 13,000명에 가까운 법원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 재판에 대한 최고 책임자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대법원장은 재판과 사법행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대법원장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 13명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각종 위원회 구성에도 관여할 수 있는데요. 그런 자리가 무려 129개나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감독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가리켜서 제왕적 대법원장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게 믿기십니까? 네, 사실 대법원장에게 그 정도의 권력이